35년. 한 사람과 함께 산 시간입니다. 그 기억을 한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12,775일. 매일 아침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았던 날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함께 살았다고 해서 정말 서로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마주본 적 없는 부부에 관한 것입니다. 새벽 6시, 경기도 수원, 오래된 빌라 단지.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남자가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다 작년에 퇴직했죠.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세면, 면도, 옷 갈아입기. 거실로 나오니 상에 이미 식사가 차려져 있네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언제나 그랬듯이 혼자 식사를 시작합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아침 뉴스를 틉니다. 부엌에서는 설거지 소리만 들려오네요. 잘 먹었소. 작게 말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남편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35년간 그래왔던 것처럼요. 남편이 식사하는 동안 부엌에 서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죠. 남편이 거실로 가고 나서야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습니다. 식은 찌개, 차가운 밥. 거실에서는 뉴스 소리가 들려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빌라 건너편 누군가의 베란다에 빨래가 펄럭이네요. 1989년 겨울. 결혼식 날입니다. 사진 속 그녀는 24.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네요. 옆에 선 그는 27. 뻣뻣한 턱시도 차림으로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거야. 그도 생각했죠. 평생 이 사람을 지켜야지.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첫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어느새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둘 사이의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밥 먹었어? 응. 그게 전부였죠. 장바구니를 들고 인계동 전통시장으로 향합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왔네. 요즘 남편이랑 여행 같은 거 안 다녀? 애들도 다 컸잖아. 잠시 멈칫합니다. 그냥 집이 편해서. 장을 다 보고 돌아오는 길. 빌라 계단 앞입니다. 한 손엔 무거운 장바구니, 다른 손으론 핸드폰을 들고 문자를 확인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에 고여있던 낙엽. 순식간에 발이 미끄러졌고 몸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머리가 계단 모서리를 강하게 부딪혔죠. 흩어진 장바구니, 굴러다니는 사과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입니다. 어디세요? 전화를 받고 달려온 구급차. 응급실로 실려간 아내. 남편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남편입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습니다만 뇌진탕과 함께 역행성 기억상실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기억상실이요? 네. 기억이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럼 저를 몰라본다는 겁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병실 문이 열립니다. 침대에 누운 아내. 눈을 천천히 뜨네요. 남편이 다가갑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을 빤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누구세요? 차갑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봅니다. 제가 여기 살았다고요? 낡은 소파, 오래된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게 낯설기만 합니다.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에는 늙은 여자가 서 있습니다. 주름진 눈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자신의 얼굴을 더듬습니다. 이게 내 얼굴? 내가 왜 이렇게 늙었어요? 비명에 가까운 외침. 남편이 황급히 달려옵니다. 여보, 진정해요. 내 인생 어디로 간 거예요? 기억이 사라졌다고요.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서 있을 뿐이죠. 저녁,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장남은 IT 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현실주의자죠. 아버지, 솔직히 집에서 케어하는 건 무리 아니에요? 차녀는 간호사로 일하는 섬세한 성격의 딸입니다. 오빠 엄마가 아픈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아빠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 딸이 어머니 방을 바라봅니다. 문틈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기억 돌아올 수도 있잖아. 아들이 한숨을 쉽니다.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내의 방문만 바라볼 뿐이죠. 그날 밤, 남편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앨범, 결혼식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20대의 아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는 아내.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진 속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작년 명절 사진. 아내는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네요. 앨범을 덮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왜 사랑을 하지 않게 됐지? 다음 날부터 인생에서 가장 낯선 날들이 시작됩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낯선 두 사람. 과연 이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누구시고 저는 왜 여기 있나요? 기억을 잃은 사람에게 집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 집이었는데 오늘은 남의 집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 미로 한가운데 아내는 결심합니다. 여긴 아니라고 친정으로 가겠다고요. 작은 가방을 끌어안고 서 있습니다. 시선은 문 쪽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마치 지금 뛰쳐나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것처럼요. 저 친정 갈래요. 엄마한테 가면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남편은 순간 숨을 삼킵니다. 말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말은 어떤 말보다 잔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보, 어머니께서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소. 몸이 굳습니다. 뭐라고요? 장례도 우리가 치렀소. 그때 당신이 밤새 곁을 지켰고요. 손에서 가방 끈이 미끄러집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기억이 사라졌다더니 엄마도 없어요? 다가가려다 멈춥니다. 괜히 손을 뻗으면 더 겁을 줄 것 같아서요. 미안하오. 이 말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소. 눈물도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울음도 화도 나오지 않는 표정. 가장 깊은 충격의 얼굴입니다. 새벽부터 부엌을 서성입니다. 국을 데우고 밥을 푸고 반찬을 정리합니다. 평생 아내가 하던 동작들인데 계속 어색하게 삐끗합니다. 쟁반 위에 밥상을 올립니다. 작은 김치 종지 하나까지 괜히 정갈하게 놓아봅니다. 방문 앞에서 한참 서 있습니다. 여보, 아침 좀 들어요.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순간 멈칫합니다. 아내의 목소리인데 아내가 아닙니다. 문을 살짝만 열어둔 채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치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듯이요. 문틈으로 남편을 보는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려고 해요? 당신, 나한테 뭘 잘못했어요? 대답을 못합니다.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뭘 잘못했는지도 정확히 몰라서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소. 밥상을 보다가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남편은 한참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남편이 집을 잠깐 나간 사이 수지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돌아다닙니다. 발걸음이 작고 느립니다. 남의 집을 구경하는 사람처럼요. 장식장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앞치마가 나옵니다. 앞치마 끈은 달아있고 가슴팍엔 작은 얼룩이 남아있습니다. 손끝으로 얼룩을 쓸어봅니다. 이 얼룩이 뭔지 모르지만 왠지 마음이 시립니다. 다른 서랍엔 아이들 상장이 가지런히 들어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가계부 뭉치가 나옵니다. 35년치, 빼곡한 숫자, 정성스러운 글씨, 자신의 글씨입니다. 나는 천상주부였구나. 그 말이 자랑처럼도 허무처럼도 들립니다. 그때 또 하나를 발견합니다. 책장 안쪽에 낡은 공책, 표지가 조금 찢어진 일기장입니다.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오늘도 남편은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투명인간인가? 손이 멈춥니다. 심장이 늦게,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거실에서 일기장을 덮는 것을 봅니다. 그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상처 같은 게 떠오른 얼굴. 용기를 내 아내에게 말을 건넵니다. 잠깐 바람 좀 쐬러 나갈까? 광교 호수. 가까우니까. 수지는 곧장 쏘아봅니다. 왜 저랑 같이 가려고 하세요? 나 아직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답을 찾다가 결국 가장 도망 같은 말을 꺼냅니다. 운동 삼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허락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호수는 잔잔하고 사람들은 평온합니다. 그 평온 속에서 두 사람만 불편합니다. 날씨 좋네요. 대답 대신 핸드폰을 켜 검색창에 타이핑합니다. 역행성 기억상실증 회복 확률. 화면을 보고 괜히 고개를 돌립니다. 자기가 죄인 같아서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남편이 강가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합니다. 저 커피 안 마시는데요. 몸이 굳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랬소? 그럼 뭐로 드시겠소? 웃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대답을 못합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사실이 더 무섭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아빠,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침묵합니다. 한숨을 내쉬며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엄마는 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물어봤으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아내는 늘 가족을 중심으로 살았고 자신은 늘 뒤로 밀렸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언제부터 사랑을 하지 않게 되었지?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집니다. 결심으로 바뀝니다. 방 안에서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칩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나는 뭐였을까? 조용히 속삭입니다. 아내 방문 앞에 멈춰 한참을 서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번엔 보겠소. 당신을.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아직 단단히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는 사라진 기억 속에 숨어 있습니다. 기억은 한 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각처럼 파편처럼요. 장식장 아래 서랍 속 깊숙이 숨겨진 낡은 앨범. 젊은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곰 인형을 안고 웃는 모습,
남산타워에서 바람에 머리가 날리던 모습. 사진 속 남자는 지금 집에 있는 무뚝뚝한 남자와 너무 다릅니다. 이 사람이 저 남자랑 같은 사람이라고요? 앨범을 덮지 못합니다.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저립니다. 우리 옛날에 자주 가던 데가 있어. 거기 가보면 조금은 떠오를지도 모르지요. 수원화성 성곽길.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왜 저랑 같이 가려고 하세요? 그냥 바람 좀 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성곽길은 생각보다 넓고 바람은 차갑습니다. 나란히 걷지만 손은 닿지 않습니다. 여기 예전에 당신이 좋아했소. 성곽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돌담을 만져 차가운 촉감을 느끼다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데 어딘가 익숙합니다. 여기 온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왜죠? 왜 제 인생이 이렇게 지워진 거예요? 결국 주저앉습니다. 남편은 당황해 서 있습니다. 어디까지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요. 현재의 풍경 위로 과거가 더 씌워집니다. 처음엔 다정했죠. 같이 밥 먹고 웃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뒤 학교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내가 지쳐가는 걸 외면했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먼저 멀어졌습니다. 아내의 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내가 뭘 어쩌라는 거요? 나도 모르겠소. 나도 무섭소. 목소리가 공중에서 얼어붙고 두 사람 사이에 말 대신 벽이 세워집니다. 그날 밤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아빠는 평생 저렇게 사셨잖아요. 표현 안 하고 회피하고 아무 말도 못 합니다. 미안하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조용히 짐을 쌉니다. 며칠 딸 집에 가 있을게요. 저도 당신도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은 붙잡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합니다. 아내가 문을 나서자 집안이 너무 조용해집니다. 빈 침대를 보며 깨닫습니다. 지키려던 건 가족이라는 형태였지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남편은 빈집에서 기억을 잃기 전 수진이 쓴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다시 봐주는 날이 올까요? 사람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진짜 말을 꺼내게 됩니다. 딸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남편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엄마 아직 자고 있어요. 괜찮다. 기다릴게.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할 말이 있소.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소. 표현하는 게 부끄러웠고 책임만 다하면 되는 줄 알았소. 당신이 힘든지 외로운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소. 미안하오.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마음은 느껴져요. 다만 제가 당신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개를 숙입니다. 딸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옵니다. 가족여행 사진 속 아내가 남편을 보며 웃고 있는 표정. 여기요. 엄마가 아빠 보던 표정. 이게 사랑 아니면 뭐예요? 눈가가 졌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낡은 다이어리를 꺼냅니다. 광교호수에서 다시 프러포즈 받고 싶다. 그땐 바쁘다는 말로 넘겼지만 꼭 당신에게 해주고 싶소. 단풍이 길 위에 떨어집니다. 석양을 받은 강은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우리의 인생처럼요. 이수진 씨, 내가 지금 청혼해도 되겠소? 나와 다시 시작해 주시오. 이번엔 제대로 사랑하겠소. 천천히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 상자를 엽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의 당신은 정말 좋아요.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파편 같은 기억들이 스쳐갑니다. 젊은 날의 길, 아이를 안고 울던 밤,
서로를 보던 눈빛. 벤치에 앉아 서로를 안습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시 손을 잡겠다고 결심하는 것. 3달이 지나 겨울이 됐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집 안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말투도 눈빛도요. 오늘은 뭐 하고 싶소? 시장 같이 갈래요?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을 보고 상인이 묻습니다. 어머, 2분 신혼부부세요? 당황해 웃으면서도 손을 더 꼭 잡습니다. 아빠 보니까 늦어도 변할 수 있네요. 아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딸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입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